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투자 포기하면 절대 안 되는 18가지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부터 18번까지 정리를 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크립토 스테이블 코인 수요와 유통량 증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디지털 화폐 편에서 말씀 한번 드렸죠. 자, 디지털 화폐는 크게 세 가지 축이 있다. CBDC, 스테이블 코인, 크립토, 코인이죠. 자, 이 중에서 정부 주도의 CBDC는 당연히 이것을 강제로 쓰게끔 합니다. 자, 호감도는 매우 낮죠. 자,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들의 또 이 수요가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말이 갈 수 있다 말씀드렸죠. 이걸 뭐 강제하는 뭐 국가나 어떤 규제 기관은 사실 없고요. 자, 그래서 호감도, 편의성, 굉장히 좀 편하고 빠르고 싸게 쓸 수가 있다. 스테이블 코인 말씀드렸습니다. 자, 크립토는 어떻습니까? 강제성 자체가 아예 0입니다. 누구도 강제하지 않죠. 자, 이것을 필요에 의해서 쓰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자, 핵심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정부는 CBDC를 강제할 겁니다. 지금 개발 중에 있죠. 곧 있으면 도입합니다. 자, 모든 국가들이 하지만 CBDC를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불가능한 국가들은 어떨까요? 스테이블 코인, 이게 이제 디지털 달러가 되겠죠. 이것을 대체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주로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실제로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국민들이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겠죠. 그리고 간섭받는 거 당연히 싫어합니다. 자, 경제 지식이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자,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절절하게 깨닫고 있죠. 자, 이들이 과연 CBDC를 사용할까요? 자, 스테이블 코인은 조금 더 낫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 집중형만 이제 담보로 미국 국채와 미국 어떤 달러를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무제한 발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무제한 발행하면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크립토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말씀드리면 비트의 수량은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쓰면 쓸수록 가스를 소각시키는 메커니즘을 채택했죠. 쓰면 쓸수록 이더리움 수량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사용할까요? 크립토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유국, 중남미, 동남아 이런 인플레이션이 좀 극심한 나라들에서는 모두 크립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일본입니다. 일본은 크립토 규제와 상장 조건을 많이 완화시켰죠. 자, 외국산 스테이블 코인 유통을 허용했고요. 사실 미국의 디지털 달러가라고 하는 게 일본이라는 주권 내에 들어가서 버젓이 결제와 유통이 된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어났죠. 그 외국산 스테이블 코인을 대표적인 게 그 서클사죠. 블랙록과 피델리티와 골드만삭스가 오랜 전부터 투자를 했던 그 기업들입니다. 그들의 달러가 일본과 브라질과 동남아시아 지금 침투하고 있는 거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중국입니다. 중국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국가가 운영하는 디지털 거래소가 출시됐습니다. 자, 이게 코인 거래소는 아니고요. 그 NFT나 지적 재산권 같은 것들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죠. 하지만 NFT는 되고 코인은 안 된다. 이게 이제 제가 허용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결국 NFT이기 때문에 이게 토큰이 코인입니다. 코인으로 결국은 경제적 인센티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CBDC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홍콩에 이전에는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허용했던 기관 투자자에게만 허용했던 코인 매매를 일반인에게 지금 허용을 시키고 있죠. 자, 이 냄새 누가 맡았습니까? 저스틴 선이 맡았죠. 자, 후오비, 폴로닉스 이제 곧 합병시킬 겁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진출해서 사업 선점하려고 하고 있죠. 자, 동남아시아 코인 대량 채택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려 국민 10명 중 3명이 코인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확률이죠. 자, 인도네시아 인구 얼마나 됩니까? 2억 7천만 명. 세계 4위입니다.
자,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등 여기에서는 현재 강한 수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힘이라고 하는 거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죠. 자, 미국 달러 지금 그 기축 통화로서 수명 거의 다 해가고 있습니다. 그 힘이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는 거 지금 다 알고 계시죠? 자, 아시아에서 3국 어디입니까? 중국, 일본, 한국이죠. 자, 그 외에 동남아시아 있고요. 중동, 산유국이 있습니다. 자, 그 모든 아시아 국가들의 글로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소 이미 다 들어가 있죠. 자, 중국은 후오비 말씀드렸고요. 일본 바이낸스 얼마 전 진출했죠. 자, 코인베이스는 이전부터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 지금 바이낸스가 고팍수 인수를 사실상 이변이 없는 한 할 거라고 봅니다. 자, 동남아시아와 중동 어떻습니까? 바이낸스와 후오비가 지금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업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소위 말하는 세력이라 하는 친구들은 먹을 게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죠. 거기를 선점하고 독점하는 겁니다. 자, 이것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자, 바이낸스가 그 말레이시아에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진출을 했죠.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MX 글로벌이라는 코인 거래소에 투자를 했죠. 자, 이 MX 글로벌은 그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이미 공식 인정받은 거래소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한 거죠. 자, 21년도 바이낸스의 흑역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영국, 태국 등 12개 국가에서 규제 경고나 서비스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때 이후로 바이낸스는 타국에 어떤 그 진출하려고 하는 전략을 수정하는 거죠. 이미 규제 문제가 없고 다 합법화된 현지 거래소의 지분 투자, 인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것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일본 11월 달에 사쿠라 거래소 인수했죠. 말레이시아 말씀드렸고요. 자, 인도네시아도 그런 식이죠. 토코 크립토라고 하는 거래소를 현지에 전혀 규제에 법규에 문제가 없습니다. 100% 인수했죠. 자, 고팍스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거래소죠. 왜 5대 거래소라고 하냐? 전북은행 실명 계좌를 아주 어렵게 받았죠. 그거 아니었으면 절대 바이낸스 안 들어옵니다. 자, 이거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바이낸스가 필리핀에도 라이센스 신청했죠.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금 할 것 없이 막 무진장 쳐들어가고 있는 거 지금 쳐다보고 우리가 계십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코인 거래가 매우 활발하다. 자, 1위를 살펴봤더니 1위 태국이네요. 2위 베트남, 그 다음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렇게 거래가 활발했다. 그리고 NFT도 매우 발달했죠. 무려 국민의 응답자의 25%가 Play to Earn 이런 게임을 해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왜 쓰냐라고 물어봤더니 해외 송금 그리고 저축을 보호하기에 인플레이션 해치라고 하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자, 태국이 암호화폐 허브를 꿈꿉니다. 자, 이 얘기 앞으로 많이 들으실 겁니다. 암호화폐 허브. 자, 기억해 두십시오. 자, 21년도 암호화폐 사용국 탑 10을 뽑았더니 4곳이 동남아시아 국가입니다. 자, 이유는 현지의 강한 수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현지의 강한 수요 때문에 쓰는 것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1위가 나이지리아죠. 여기 인구가 2억 명이 넘는데 무려 국민의 42%가 암호화폐를 보유한다. 정말 엄청난 거죠. 자, 2위, 3위, 4위. 자, 태국과 필리핀, 베트남, 터키,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위스, 케냐, 말레이시아, 브라질, 네덜란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NFT는 좀 누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냐? 자, 탑5 안에 동남아시아 국가가 지금 4개가 들어가네요.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자, Play to Earn은 이거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 게임하면서 게임머니처럼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키타에서 어떤 자료를 냈는데요. 자, 인도네시아가 암호화폐 자산 보유 인구 전 세계 1위라고 발표를 작년 4월 달에 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의 고소득 인구의 무려 41%가 암호화폐를 갖고 있어서 브라질과 공동 1위를 기록했죠. 자, 코인 투자자 수가 인도네시아의 1200만 명입니다. 근데 이게 전년 대비 2배고요. 주식 투자자 수 700만 명보다
500만 명 더 많죠. 주식보다 코인을 더 사랑하는 국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자, 여기에서 정부 주도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이전부터 얘긴 계속 나왔지만 올해 반드시 출범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이낸스가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토코 크립토라는 그 거래소를 인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태국. 태국도 정말 그 코인 사랑이 뜨거운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을 곱지 않게 보는 당연히 그 중앙은행과 규제 당국은 좋게 보지 않습니다. 자, 강도 높은 규제를 마련해라. 그리고 태국의 관광부는 태국을 암호화폐 허브로 거듭 강조한다. 관광부는 이걸로 이제 관광 돈도 벌어야겠고 기업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데 중앙은행과 규제 당국은 좀 싫은 거죠. 이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당연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5번째 러시아입니다. 이전에 브릭스에서 말씀드렸죠. 코인 채굴이 합법이고요. 국영 코인 거래소 러시아가 직접 운영합니다. 자, 국제 무역에 코인 쓰겠다. 올해죠. 올해부터 이제 석유나 가스나 수출 수입에 코인을 사용한다. 사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이게 무역 대금 규모가 수백억, 천억, 조까지 갈 수가 있죠. 자, 지켜보겠습니다. 자, 프랑스입니다. 재무장관이 유럽 암호화폐 허브가 될 것이다. 자, 이 말씀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프랑스도 암호화폐 허브를 꿈꿉니다. 지금 과세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자, 프랑스는 유혈 혁명의 나라죠.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기존 이제 증권 규정을 그대로 갖다 복제하면 큰일 납니다. 자, 여기에서 암호화폐 생태계로 허브로 도약하기를 위해서 그 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해야겠죠. 그러면 친화적인 우호적인 과세 정책, 합리적인 과세 정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죠. 유럽의 두바이를 꿈꾸는 나라가 의외로 프랑스입니다. 자, 독일과 스위스 있죠. 사실 세계 코인 친화국 1위와 2위가 독일과 스위스입니다. 터줏대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비트나 이더 현물 ETP,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상품 거래량이 가장 활발합니다. 자, ETP는 사실상 ETF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작년 3분기 이제 조사입니다. 세계 1위와 2위, 가로 독일과 스위스죠. 자, 독일에서는 암호화폐 장기 보유자를 1년 이상 갖고 있다. 과세를 면제해 줍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스위스, 호주,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순으로 이렇게 순위가 책정이 되었네요. 자, 독일에서는 비트 이더뿐만 아니라 폴카닷, 스텔라, 카르다노, 솔라나 이런 것들을 다 프로덕트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이미 하고 있죠. 자, 작년 이게 20년 11월 달에 이미 비트코인 ETP 상품이 또 1억 달러 이상 판매가 되었고요. 자, 피델리티 같은 미국의 대형 기관들, 미국의 현물 ETF 기다리다 지쳐서 이미 다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 스위스에서는 오히려 파리까지도 진출해서 암호화폐 ETP를 상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에 비해 규모는 적죠. 하지만 훨씬 더 거래가 활발한 국가가 바로 유럽입니다. 자, 브라질입니다. 이게 또 이제 브릭스 그 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두 번째로 현물 비트 이더 ETF 출시시켰죠. 코인 결제가 이미 합법화가 되었고요. 자,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버젓이 유통되고 결제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 공공기관이 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나라 브라질입니다. 자, 이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9번째 아르헨티나입니다. 전 국민이 고물가와 고부채로 고통받는 여러 중남미 국가들 중에 하나죠. 자, 국민들인 코인을 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금지를 시켜야 한다는 어떤 채권자가 한 분 계셨죠. IMF입니다. 자, 450억 달러. 이게 우리 돈 거의 6조 원이 60조가 넘습니다. 자, 부채 내가 조건 조정해 줄게. 다만 조건이 있다. 코인 전면 금지시켜라 해서 금지를 시켰죠. 자,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엘살바도르입니다. 자, 세계 최초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을 했죠. IMF와 세계은행이 온갖 회유와 협박, 언론 플레이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나라 엘살바도르죠. 이 덕분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세계 두 번째 비트코인 법정화폐를 채택했습니다.
자, 문제는 올해 피지나 통가, 파라과이 같은 되게 이제 화폐 약소국들이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을 계속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12번째 캐나다입니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했죠. 자, 연기금이 코인과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나라 바로 캐나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에서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ETF 거래를 했을 때 무려 1,800억 원어치가 거래됐죠. 자, 작년 4월까지만 해도 ETF의 유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6월 기사를 보니 하루에 5억 달러가 빠져나갔네요. 자, 왜 그럴까요? 자, 6월 기사다 보니 5월 달에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했죠. 자, 캐나다 중앙은행이 경고합니다. 지난해 캐나다인 13%가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던데 이거 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캐나다의 3위 연기금 펀드가 FTX에 투자했다가 전액을 상각 처리합니다. 자, 연기금을 이렇게 날려버렸다. 큰 일이죠. 캐나다 최대 연기금은 이제 가상화폐 TF도 차리고요. 분석을 사실 다 끝냈는데 투자 계획을 마지막에 철회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들어가죠. 테라루나 FTX 사태가 만약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자, 여기 반드시 들어왔겠죠. 그런데 이제 테라루나 FTX 제가 말씀드렸죠. 월가의 그 소위 말하는 금융 세력은 공매도라고 하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이게 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늦출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필요와 혁신이 계속 늦춰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기차는 언젠가 떠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1부고요. 다음 내용은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